네, 여러분 드디어 완성품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1, 2층에 구조로 되어 있고 다락방은 없습니다. 1층에 방 1개, 그리고 이제 2층에 방 2개의 가족실 하나를 포함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이제 설계해서 지어놨습니다. 거실 부분에 저희가 모형도 설치했어요. 단지가 조성됐을 때 이제 레벨과 축척을 다 이제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야, 이거를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이제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이 기둥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노출을 원하시면 노출을 하실 수도 있고, 노출을 원치 않으신다면 보강을 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공간 구획은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중목 구조의 장점은 이제 기둥과 보구조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이제 그 공간의 개방감과 이런 이제 통창 구조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짓는 집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출을 통해서 이제 중목 구조의 집이다라는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는 기둥과 상부의 보를 이제 노출을 해서 여러분께 목조 주택의 느낌을 한껏 좀 살리는 방법으로 해서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공간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설계하실 때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주방과 거실의 시야를 공통으로 공유하느냐, 아니면 이 집처럼 약간의 이제 공간적 차이를 둬서 거실과 주방의 시야를 일정량만 이제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1층을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부 내외에 어떤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어떤 컨셉으로 같이 이제 공간을 만들기로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은, 두 개가 아무래도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주방과 거실이 한 라인에서 같은 일정 시야를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주방 거실의 개방감을 제일 크게 느낄 수 있는, 왜 우리 그 가든코트 JJ처럼 주방과 거실을 일자로 펴게 됐을 때 공간감이 가장 커지는 거는 이제 사실이기는 합니다.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주방과 거실이 너무 이제 같은 시야를 이제 공유하는 게 싫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께는 약간 이제 이런 형태의 거실 주방을 꾸며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소파가 한 요 정도 위치쯤에 들어온다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요즘은 옛날과는 다르게 TV와 소파의 거리를 그렇게 넓게 벌리는 추세가 아닙니다. 저희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원목 테이블로 해서 응접실을 만들어 뒀어요. 손님들이 오셨을 때 또 응대도 하고 가족끼리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거실은 최소화했고요. 대신 이제 주방과 이렇게 식사 공간을 좀 널찍하게 뺐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는 지금 현재 상담을 해드린 이제 테이블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식당과 거실, 이제 아일랜드에서 전면에 창을 통해서 이제 남쪽에 좀 시원한 뷰를 보면서 주방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사모님들을 좀 더 배려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을 만약에 중시를 했다면 주방이 일부 파트에 이제 위치해 있고 거실 부분이 이렇게 이제 길쭉하게 뻗어 있는 형태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재 이 구조상에는 주방이 좀 이제 시야적으로나 이런 이제 공간적 좀 쾌적함,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된 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강마루 그리고 실크 벽지로 이제 마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 짓게 되면은 이제 타일류 혹은 뭐 이제 벽지가 아니라 이제 페인트 도장류, 이런 것들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골람 아시죠? 여러분들 자골람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집 내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내부 디자인 옵션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대중적으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거주 목적이냐 세컨드하우스 목적이냐에 따라서도 집 내부의 관리가 용이한 자재를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뭐 자재 선택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가든코트 양평인 두메 한 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일정 폭의 표준 자재를 두고 여러분들께 선택권을 드리게 된다면, 너무 많은 선택권을 가져가게 되면 정말 고르기가 힘듭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그래도 그 중에서 찾아서 만약에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적용은 할 수 있지만, 건축적인 지식이 없는 새내기 이제 건축주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풀을 저희가 제안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설계 유도를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집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마감 자랑 좀 할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형태의 집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 모서리 부분을 보시면은 원래 이게 여기 뭐가 있었는데 라고 아마 좀 이제 눈썰미 좋은 분은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몰딩을 삽입을 하지 않아요. 이 몰딩을 삽입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집 내부의 이 선이 되게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집 내부가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한 느낌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이 이제 몰딩을 삽입하는 쪽으로 해서 그 사이드 마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배의 난이도 때문이에요. 보통 이제 도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끝선에 남는 도배지를 처리할 때 딱 일자로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적정선에서 그냥 쫙
끊어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라인이 이제 약간 삐뚤삐뚤해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감추는 목적으로 해서 몰딩을 삽입을 해서 마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배의 난이도는 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해지는 대신에 이렇게 이제 무몰딩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도배지를 끊어내는 이 손놀림이 굉장히 섬세해지고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마감을 했을 때 집 내부의 선의 느낌은 훨씬 더 고급스럽고 깔끔해진다는 점 꼭 참고하셔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면 더 좋구나, 이렇게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주택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높아지실 거라고,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보시면서 한번 좀 집을 보는 눈을 한번 높여보시길 바랄게요. 여러 집들을 보면서 좀 느끼는 건데, 저 아트월의 디자인은 한 번도 같은 집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찌 이렇게 이제 사람의 취향이 다 이렇게 다 다른지 참, 한 번도 이런 집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마침 잘 됐네요. 자, 여러분들께 그 중목 구조의 그 통창 구조의 개념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짚어드릴 수 있는 딱 절묘한 샘플이 하나가 있네요. 중목 구조 같은 경우는 헤더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경량목 구조처럼 이제 2인치 폭의 얇은 목재를 16인치 간격으로 촘촘하게 박아서 벽 전체가 하중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기둥과 보만 하중을 받기 때문에 그 기둥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를 터너해더라도 전혀 집 하중에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부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중이 비지 않기 때문에 이 창 프레임이 천장 끝까지 이렇게 이제 바짝 붙어서 창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상부에 헤더가 없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좀 더 깊게, 좀 더 깊게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개방감 자체가 주는 시원함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중목고자가 굉장한 장점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 집에는 1층에 방이 하나 있는데요. 마스터 베드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방이 있습니다. 한번 방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스터 베드룸입니다. 이제 현재는 지금 이제 손님들을 모시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파를 놓고 침대를 놨지만, 실제로 이제 침대 그리고 화장대를 아마 놓는 게 가장 아마 일반적인 공간이 될 겁니다. 방 자체가 작죠. 근데 이 마스터 베드룸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공간은 이 집 내에서 상당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마스터 베드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드레스룸과 화장실을 배치를 하죠. 근데 요즘에 이제 추세는 뭐냐면, 이제 실제로 내가 이제 방 같은 경우는 거의 잠만 자는 용도로 쓰게 된다라는 게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침대와 화장대가 들어가는 최소한의 공간을 놓고, 대신 옷이 많죠, 여러분. 많은 옷을 어떻게 놓게 되는가는 이 안에 보시는 예전의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드레스룸을, 실제 완성된 드레스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상당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방 자체 사이즈는 작지만 드레스룸에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그 많은 옷들 다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드레스룸을 확보를 해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뒤쪽에 보시면 부부방 전용의 화장실, 일반적으로 부부방 전용 화장실이면 가볍게 용변, 샤워, 그리고 조그마한 세면대, 이 정도에서 작은 공간에 화장실을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라면, 이 집은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금색으로 마감하게 되면은 너무 블링블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모델하우스 이제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금색으로 이렇게 마감해 놓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고급 호텔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렇게 취향이 바뀌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런 조명이나 이제 주방 가구의 컬러감, 이런 이제 디자인 배치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들 이전에 저희 홈포인트 중목구조 TV의 영상에서 보셨겠지만은 정말 다양한 형태의 주방 컬러 그리고 디자인이 있죠. 여러분들도 집을 짓게 되시면 이 모델하우스에 있는 이 주방 스타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하면서 가구 업체와의 미팅을 통해서 이제 실제 내 집에 맞는 가구의 설계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단지 내에서도 이 57세대 가든코트 양평인 두면기 내에 각각의 집마다 저마다 다 다른 이런 이제 형태, 디자인과 컬러감이 이제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집이 생기게 될지 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데요.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쪽에서 한번 보실게요. 주방의 이 개방감이 단순히 이제 전면, 옛날에는 심지어 아파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주방 가구를 통해서 벽을 보고서 이제 주방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시대가 많이 또 바뀌었고, 물론 바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꽤 몇 년 전부터 이제 주방은 아일랜드를 통한 시야가 딱 확보가 되어 있는 이런 널찍한 공간에서 좀 트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방 일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특히나 이 집 같은 경우는 전면도 그렇지만 측면에 이렇게 이제 양평의 뷰를 볼 수 있는 후정 방향입니다. 여기가 후정을 보면서도 이렇게 창을 크게 배치해서 시원한 느낌의 주방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방에는 빛이 너무 과하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음식물을 취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창을 내되 빛이 최대한 안 들어오게끔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방향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서쪽입니다. 서쪽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은 이 측면에 있는 벽체 때문에 빛이 거의 들어오기가 힘들게 했지만 뷰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창을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설계를 하실 때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설계팀과의 이제 설계 조율 때 원하시는 공간들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1층에 이제 주방 공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수납이 별로 없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설계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방 공간에 이제 수납 공간이 보통 같이 쫙 붙어서 상하부장이 최대치로 이렇게 이제 배치되어 있는 공간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선택이 가능한 게 넓은 주방감을 같이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에 많이 하는 형식의 이 주방 전체 수납장 전체 배치 공간 같은 경우도 괜찮으나 이런 방법도 한번 제안 드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에 안 보이는 수납을 원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저희가 제안 드려보는 공간인데요. 이 안쪽을 보시면 주방 공간과는 별개로 이 주방 수납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방에서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안쪽에 이제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1층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프라이버시적인 문제나 이렇게 이제 큰 창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특성상 샤워 공간은 잘 만들지 않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건식 세면대 안쪽으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용변 그리고 세탁실, 세탁실은 잘 보이실 거예요. 세탁실까지 이렇게 별도로 놔서 주방과의 동선도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세탁까지 이제 다 마련하고 동선도 깔끔하게 이제 잡아놓는 방식으로 해서 주방과의 거리를 길게 두지 않았습니다. 건식 세면대 같은 경우 요즘 참 많이 찾으시는 편이기는 한데 건식 세면대를 했을 때 이런 이제 벽체 디자인이나 거울, 세면대, 가구 상판 뭐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건데 전문 가구 업체와 함께 상담하셔서 디자인을 잡아보시면 정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더 다채로운 형태의 가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설계 과정에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정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 문은 뭐냐? 1층에 있는 부부방 전용 드레스룸에서 공용 욕실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통로도 있기 때문에 2층으로 진입하는 계단을 중심으로 주방과 안방의 드레스룸과 이 공용 화장실이 동선 이제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층에서의 개방감도 오밀조밀 공간이 모여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 내부에 와서 이제 이 동선을 밟아보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단독주택을 이제 만약에 처음 지어서 혹은 뭐 매입을 하시든 신축을 하시든 처음 살게 되면 아파트 단층의 넓은 공간에서 살던 그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2층 구조의 집은 처음 오게 되면 무조건 좁습니다. 한 번도 이 공간 자체에 넓다라고 만족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3개월의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보시고 진짜 이 집이 이건 정말 넓은 집이었구나 아니면 이건 좁은 집이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소를 해보시면 됩니다. 실제 1층을 열심히 청소해서 다 끝내놓고 끝났나 싶으면 2층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집이 몇 평이 필요한지는 본인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 설계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몇 인 가족이며 어떤 용도의 집을 지을 건지에 따라 적정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 부분에 대해서도 꼭 영업 담당자와 설계 담당자와 꼭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권장을 좀 드릴게요. 막연하게 무조건 나는 60평, 나는 아파트 60평에 살기 때문에 1, 2층에서 60평 무조건 넘게 지어야 돼. 진짜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꼭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구조체, 중목구조체 기둥 옆으로 이제 목재 루버를 설치해서 난간도 이제 손잡이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층에 올라왔습니다. 딱 봐도 목구조체 기둥과 보가 노출이 돼서 나 우리 집 중목구조 주택이야 라고 이렇게 좀 보여준 듯한 통로에 바로 이렇게 이제 구조체를 이렇게 노출을 시켰죠. 이제 이것도 물론 그렇지만 제가 이 집 같은 경우는 완공돼서 와서 봤을 때 진짜 개인적으로 물론 1층도 괜찮았지만 진짜 2층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설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층보다도 오히려 2층에서 확실하게 이제 공간의 컨셉을 살려낼 수 있는 것 중에 물론 뭐 방이야 당연히 들어가지만 두 가지 장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층 가족실이 될 수도 있고 다용도실 혹은 뭐 거실, 2층 거실이 될 수도 있는 바로 이 공간입니다. 가변형 공간이에요. 이 공간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집 구조에 따라 느낌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당연히 통로와 방은 있지만 이 안에서 가족실이 배치가 되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천장고도 꽤 높게 배치가 되어 있죠. 거의 지붕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개방해 놓은 부분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장이 있는데 가족 구성원 수 그리고 손님의 방문 여부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맞게끔 용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가변형 공간이 주는 이 집 자체의 느낌이 어떻게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좀 답답하게 막혀 있는 집의 느낌이 아니라 집 2층 이 실내 전체의 개방감을 줄 뿐더러 공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 2층의 면적 차이를 심하게 두지는 않아요. 요즘 뭐 이 집 같은 경우도 이 집도 물론은 1층과 2층의 면적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근데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1층이 30평 정도 되고 2층이 약 한 24평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 되는 면적인데 그 면적에서 방을 2개를 배치를 하고 이 가족실을 배치를 함으로써 2층 구조 내에서의 개방감을 내 스스로 조절을 하면서 다용도의 공간이 있게끔 설계를 하시게 되면 아마 이제 2층에 올라와서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어떤 활동이든 혹은 2층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액티비티 같은 것들도 분명 인도어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장치가 됩니다. 손님이 오셨다. 너 여기서 자. 이런 공간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굉장히 유용한 공간이니까 많이 한번 이런 것들도 한번 계획해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이제 시원하죠? 이제 실링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집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드와 바로 연결되어 이제 복도, 보이드, 바 가 연결되어 있는 이제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공간인데 몇몇 분들께서는 이제 이 공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공간을 왜 만들었냐라고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2층의 쾌적함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잠깐 보시면 남쪽에서 빛을 받는 공간 거기에 보이드를 건너 널찍한 통로 그리고 뷰를 볼 수 있는 창까지 이렇게 일자로 시야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공간에 제일 먼저 딱 들어왔을 때 굉장히 쾌적하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와닿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한번 이쪽 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바에 앉아서 이제 후면 북향면의 창을 통해 이 두메한기 이제 식당과 잔디 그리고 이제 꾸며져 있는 이런 이제 파크의 뷰를 보면서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편안하게 앉아서 잠시 좀 한숨의 여유를 돌릴 수 있는 이런 공간 거기에 지금 상부를 보시면 간접 조명을 일부 배치를 해서 은은한 집 내부의 느낌도 살릴 수 있도록 해놨다는 이런 점. 네,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이제 가든코트 양평인 두메한기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집 내부 공간도 보여드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집을 지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짤막 상식에 대해서 가볍게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던 집을 지었을 때 여러분들께 드릴 팁과 그리고 이제 건축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즐겁게 봐주시고 저희 가든코트 양평이 두메한기 모델하우스도 저희 이제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자 매 시간 타임별로 딱 한 팀씩만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오시지 마시고 전화를 꼭 한번 주셔서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꼭 전화를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시간대별 예약을 잡아서 우리 서로 간의 건강을 위해서 안정적인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저희도 장치를 마련해 놨으니까요. 꼭 준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염동훈 매니저였습니다.